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퇴장을 하고 있는데 퇴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입장하면서는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가면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시정연설 내내 그 야당 의원들께 박수를 치거나 이러지는 않고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지금 퇴장을 하면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면서 그래도 가벼운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또 박정호 의원과도 또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정연설을 내내 이제 두 분과 함께 받고 또 그 장면들을 보고 있었는데 특히나 좀 주목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준호 대변인. 소비 쿠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야당 이제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이제 재단 지원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을 꾸준히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이 특히 애착이 많이 가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모습 중에서 이제 박수가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번 정도 예.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쑥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좀 이색적이긴 합니다. 아마 의석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여유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을 지켜봤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야당의 의원들과 많이 약수하고 짧지만 환담을 나누는 모습은 저는 정말 생경한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러한 모습들이 취임할 때처럼 나중에 퇴임할 때까지 저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물밑으로는 사실 뭐 감정이 서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장면만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과 손잡고 환담을 나눈 모습이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시정연설은 사실 또 기존의 대통령들의 시정연설과 비교했을 때도 내용이 좀 짧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쓸데없는 얘기보다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정말 내용이 있고 내실이 있는 시정연설에 충실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팩트 위주, 현황 위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어쨌든 야당에게 이제 협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또 국회에서 충실하게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천명 의원 다 같이 악수 나누는 모습이네요.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여당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보내는 여당 의원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밝게 웃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20분 정도 시정 연설을 진행했고요.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과거 대통령들 그 시정 연설 하러 왔을 때 모습을 보면 야당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 20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 의원들 어느 정도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까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국회 왔었을 때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그때 안 일어났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일어나서 이제 약수도 해주고 짧지만 뭐 얘기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좀 더 민주당 의원들보다 좀 더 잘 갖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아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을 한 거고 거기에서 추경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볼 그런 이제 신호를 준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 오늘 시정연설 내용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추경안 중에 3분의 2 이상입니다. 13조 원 규모 편성했다고 했는데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유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안에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민생 경제의 어떤 마중물을 뿌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로 기대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잠재 선장률이 0.3%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26%에서 36%의 매출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의 인원수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비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 국민들의 빈곤율도 10% 정도는 낮출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속도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국회에서 좀 해결을 해서 7월 4일 날은 꼭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기대되는 효과가 이전에 지급했던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효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전 세계 어느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험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즉 월급을 더 줘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경제가 더 돌도록 한다, 이런 이제 논리였었는데, 생산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 그러니까 즉 월급 받는 사람들의 급여를 주머니를 더 먼저 채워가지고 회사를 키운다, 이런 논리가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직접 월급을 올리는 것, 지난번에 최저임금을 급상승해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지난번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이거 실패한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원하는 현금이라든가 복지 정책을 과다하게 이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경제가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가 혜택을 주기를 기다리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와서 경제적 결국은 전체 국가